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 보험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정성원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훈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보험 상품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썼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 책에 보면 보험 상품 2장 네. 트렌드에 풀어가는 글이 뭐냐면 들어가며 포스트 코로나 세계 보험 시장은 되살아날까 이런 화두를 던지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보험 시장 어떻게 흘러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2020년 작년이죠. 네. 작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네네. 어떤 질병인지도 정확하게 몰랐고 어떤 네.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무후무하게 0% 성장, 즉 정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죠. 2021년은 아마도 예상치가 아마 3% 초반대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은 3%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 후반대. 예, 그죠. 3%대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예.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국가별로 이렇게 쭉 좀 나와 있던데 네네. 거기에 또 어떤 식으로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대신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쪽은 세계 1위가 미국인데 미국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보험 전체가 역성장이 일어났고요. 이에 비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소폭 상승하는 그런 세계적으로도 형태를... 그랬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등은 성장했는데 네, 그 생보보다는 선보의 성장이 더 네네. 많았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하락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르게 또 요약하자면 생보는 역선장을 한 거고 그렇죠. 선보는 성장 둔화를 했다. 좋습니다. 작년 그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 2008년 금융 위기하고도 네네네.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좀 그때랑 비교하면 좀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날카로우신데요. 예. 자,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먼저 제가 볼 때는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죠.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유례 없는 빠른 백신의 보급이 있었고요. 그죠? 그로 인해서 경제가 빨리 되살아났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렇죠. 이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딱 시작되니까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좀 뭐랄까요? 합심해서 백신도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하려고 뭔가 대응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세상이지만 좀 국가가 통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죠? 거기에다가 아까처럼 코로나라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제고됐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기 때문에 디지털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일정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008년과 이번 코로나 사태는 조금 다르게 어쩌면 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막 이렇게 열렸듯이 그죠. 보험도 그게 어떤 시발점이랄까? 예전에 왜 분위기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왜 보험이라는 상품이 좀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상품이 어려우니 접촉으로만 대면으로만 설명하는 그죠. 거를 조금 강요하는 이런 사회적 어떤 뭐랄까요? 상품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된다 할까? 그죠.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대면에서 하는 영업이었지만 우리도 식당을 갔다가 지금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가입할 때 대면이었던 게 비대면으로도 괜찮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 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글로 가야 된다. 네네. 다만 속도는 기존 어떤 산업 채널과의 어떤 충돌을 그죠. 좀 줄여가면서 좀 완화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예,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 흐름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여기 이제 이 책에 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 이후 세계 보험 시장의 흐름을 이제 쭉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먼저 5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 건강보험 시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산보험이죠. 성장에 따라서 생보와 손보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아마 FP로서의 어느 소속된 집단에 계신 분들일 텐데 아마 계약하는 건수나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마 건강보험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생명보험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도 판매할 수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도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 입장에서는 종신보험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이 출시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파야지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건강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컨셉의 종신보험 등이 많이 출시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디지털화로 인한 건강증진형, 즉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보험의 판매와 서비스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고요. 상품에 접목했기 때문에 뭐 AP를 할 때든지 클로징을 할 때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요. 뭐 우리 공이사님 잘하고 계시는 VIP 시장과 기업복지보장보험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화된 거죠. 뭐 자산가층과 아니면 직원들, 근로자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유병자 그리고 보장기간이 긴 보험. 뭐 100세 혹은 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로 보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이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세 번째로 얘기하셨던 게 굉장히 어떤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가 정말 이거는 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 나면 야, 너 사고 나면 큰 돈 드는데 너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니 보험을 좀 해결해. 이런 게 보험의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후 보상의 개념에서 사전에 예방해주는 헬스케어라는 게 결국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나. 이게 정말 거대한 물결 중에 하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5가지 정리한 거 참 좋았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책을 보시면 좀 더 깊은 설명이 돼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